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강의 저희가 50개 준비해서 하나씩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뭐 사업자의 종류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얘기를 해보면은 6년과 10년의 그 임대 의무 기간입니다. 10년이나 6년 막상 임대를 해보면 또 기간이 길게 느껴지진 않지만 또 환급성이 제한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임대 기간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해제 혜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의 요 의무사항들이 크게 결격사유를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임대 의무 기간 준수를 안 하게 되면 만약에 6년 임대사업자를 냈다든가 10년 장기는 냈을 때 중간에 매각을 하면 지금 우리 현행 법 세제 사항으로는 임대주택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오피스텔이 뭐 1억대부터 뭐 2, 3억대 사이의 원룸들이 특히 많은데 임대사업용 물건은 서울 역세권에도 한 1, 2억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과태료가 3천만 원이다 한다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도 투자 수도 그만큼 줄고 있고 그리고 또 처 부분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해결 방법이 포괄양도양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양도양수는 뭐고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때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의무사항 10년 과태료 3천만 원을 피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게 양도인과 양수인 효과가 좀 달라요. 일단 양도인한테 영향은 만약에 포괄 양도양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매매 계약서 안에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라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매매 계약서 특약 한 줄만 들어가면 돼요. 특약 문구는 매수인은 주택 임대사업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라는 문구 하나만 넣으면 일단 계약서의 조건은 다 충족하는 겁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계약서를 만들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영향은 이래. 일단 양도인은 10년이나 6년 이내에 설정한 기간 내에 매각을 함으로써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양수인도 장점이 있어요. 양수인도 장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10년 임대 사업자를 냈는데 양도인이 한 6년 정도를 이미 채웠단 말이죠. 그럼 양수인은 잔여기간 4년만 채우면 임대 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양수인한테도 굉장히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근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뭐 6년, 4년 그래서 뭐 과태료는 면제된 게 오케이 알겠어.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세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등 만약에 포괄 양수도 계약을 했더라도 임대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다면은 내가 혜택을 받은 국세와 지방세는 세제 혜택이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분양받은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첫 분양받은 거는 취득세 85%까지 감면이 되잖아요. 이 금액이 100% 추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로 감면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매각을 해서 주택수 제외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금액이 추징될 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합산 제외로 인한 감면 금액이 있었다 한다면 역시 추징된다. 그래서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은 것들은 추징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다른 세금 혜택을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로서 과태료만 걱정이 된다 한다면 포괄 양수도 효과가 있지만 세금적인 혜택을 본 분이 있다 한다면 과태료에서 손해보는 것과 그 다음에 세금 혜택 받은 걸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가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반면에 양수인도 마찬가지. 양수인은 만약에 내가 세금 혜택을 안 받는 물건, 예를 들면 나는 집을 매각할 이유가 없고 향후에 지구 매각하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취득세 감면은 그 신규 주택이 아니면 취득세 감면하고 혜택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수할 거라면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포괄 양수도를 받는다 한다면 임대기간이 의무 임대기 짧아지니까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양수인조차도 임대주택을 양수한 시점부터 새롭게 세법상의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양수인도 다른 걸 받아서 신규로
등록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세금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을 선택해서 짧게 할 수 있다는 옵션이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내가 상황에 따라서 포괄 양수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예 못 판다는 아니고 과태료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절차는 이래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 한다면 일단 먼저 일반 매매계약서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매매계약서 특이한 공고를 넣고 포괄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양도인 양수인 모두 지자체에 양도신고서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3단계는 양도인은 매매계약 완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고 양수인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계약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양수도 내용은 어려워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란다면 포괄양수도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는 과태료 3천만 원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인데 주택임대용 물건을 매도해야 하는 오피스텔 투자자는 반드시 오늘 내용 잘 체크해 놓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 매도인은 기존 감면 혜택받은 국세 지방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그리고 매수인 역시도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매도인의 기간 제 잔여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되는 장점은 있지만 국세 지방세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매입하고 동일하게 의무기간 충족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외로 몰라서 의무기간을 잔여기간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내가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한다면은 기존 처음처럼 잔여기간을 다 메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과태료 기간은 짧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매수인 측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도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하기 전에 조금 알아두면 우리가 의무기간 10년, 6년 그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해당되시는 분한테는 되게 바로 와닿을 수 있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한테는 이게 뭐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오피스텔 투자자를 한다면은 반드시 사전에 알고 있으면 좋다. 이 정도로만으로도 오늘 내용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